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고 궁금해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입소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우는가입니다. 간혹 이런 컨설팅 상담 많이 하세요. 입소자를 채워준다. 몇 개월 안에 몇 명을 채워준다고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는데 그게 되느냐, 저보고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어떤 홍보를 해야 가장 좋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런 입소자를 몇 명을 채워주겠다, 얼마 기간 안에, 이런 거는 다 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불법 행위이고요. 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해야 입소자가 잘 찰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요. 자, 우선 뭐가 있는지 한번 드려볼까요? 가장 효과적인,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현수막입니다. 자, 그냥 현수막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지정 게시대에 되어 있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고 게릴라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릴라 현수막은 뭐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차로, 대형 마트 앞, 아니면 중심상가 번화가 있는 사거리 신호등 앞, 이런 데다가 딱 우리 센터에 대한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현수막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게시했다가 제거하고, 게시했다 제거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에서 이 게릴라 현수막 걸어놓은 거를 다 띄어가요. 노인분들한테 알바비를 주고 한 장당 얼마,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뜯어와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해서 정말 많이 소진됩니다. 띄어가지 않는 시간을 잘 파악해서 게시를 잘 해놨다가 다시 걷어오고 이렇게 해야만 해요. 왜냐면 그 현수막이 한 5m짜리 한 장에 한 10,000원꼴 하거든요. 그 10장만 해도 100,000원. 보통 10장만 뜯겨가도 100,000원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파악하는데 기간도 필요하고 또 정말 노출이 잘 되는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하죠. 제가 열심히 홍보할 때는요, 이 현수막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안 거스르고요, 아무리 덥고 폭염에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라도 반드시 걸었어요. 이 게릴라 현수막을 한 200장 정도, 뜯겨간 것만도 100장이 넘습니다. 시에서 물론 경보 오죠. 계속 이렇게 걸면 과태료 매긴다.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데요. 이걸 하루 딱 걸면 그날 반드시 하나, 두 개, 세 개 이상 상담 전화가 옵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 안 걸 수가 있습니까? 장소도 잘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떼어가지 않는 시간도 잘 맞춰서 게릴라 현수막 하는 거 홍보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요. 인터넷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시설의 홈페이지를 오픈과 동시에 사진 잘 찍어서 만드신 다음에요.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에 화성시 요양원,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치면 우리 시설의 홈페이지가 상단에 노출되게끔 프리미엄 링크 광고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가 노출이 돼야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 인터넷 찾아보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주간보호가 됐든 요양원이 됐든 동네 장사예요. 장사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즉 동네에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뚱맞이 멀리 사시는 분이 이 지역을 검색해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10가지, 20가지 잘 선택하셔서 화성시면 화성요양원, 화성시 요양원, 화성동탄 요양원 이런 식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를 잘 선택하셔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키워드 광고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건 비용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진돼요. 이거는 처음에 그 돈을 네이버나 다음 측에 한 50만 원을 우선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해 놓고 누군가가 검색해서 클릭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내가 설정한 금액이 깎여 나가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금액을 높게 설정해 놓으면 최상단에 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를 유지하는 거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블로그 홍보예요. 자, 나는 이제 막 시작해서 돈이 좀 없어. 홍보비를 너무 쓰기 힘들어. 근데 시간은 남어. 아직 입소자가 없으니까.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블로그 홍보예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가서 블로그 만들게 하시면요,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글 올리고, 시설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뭐, 치매에 대한 정보나 어르신 케어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올리는데, 돈이 안 드는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노출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요양원을 쳤는데 우리 블로그가 그냥 노출되진 않아요. 노출이 되려면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글을 올리셔야 돼요. 뭔가 사진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꾸준하게 해야지만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됩니다. 상위는커녕 그냥 노출 자체가 가능해져요.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돈은 안 들이지만 블로그를 할 때는 꾸준히 뭐 직원을 시키시든 직접 하시든 어떤 글이나 정보, 사진 등을 꾸준히 게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센터에 소개 부탁하기예요. 뭐냐? 방문 요양 재가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좀 안 좋아지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합니다. 자,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센터를 이용하시던 분이 몸이 안 좋아지면 어디로 가요? 요양원으로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양원을 오픈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 시에 속해 있는, 주변에 속해 있는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명함하고 바카스라도 한 병 가져가셔서 리플릿하고 명함, 바카스 뭐 이런 거 들고 가셔서 어르신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을 찾는 분이 계시면 우리 시설을 좀 소개해달라. 반대로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던 분이 더 많이 누군가의 케어를 받아야 된다 싶으면 요양원 전에 주간보호센터를 보내죠. 내가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했으면 재가센터, 방문요양에 가서 소개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방문요양 센터장님들은 주간보호나 요양원에 어르신 뺏기는 거 정말 싫어하고, 주간보호센터 원장님들은 요양원에 어르신 뺏기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르신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좋아진 보호자가 물어봐요. 주변에 요양원 좋은 데 있습니까? 이제 안 좋아져서 모셔야겠는데요. 소개를 권한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그랬을 때 내가 잘 관계를 맺어놓은 요양원이야. 그러면 그 요양원 괜찮던데요.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겠죠. 자, 물론 옛날에는요, 이렇게 소개해주면 한 현금 50만원, 30만원씩 소개비를 줬어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이죠. 만약에 그런 감사 표시를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면 흔적 없이 정말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로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현수막, 또 홈페이지를 통한 키워드 광고, 또 블로그 광고, 또 주변의 소개,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이 네 가지는 내가 시설을 오픈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리플릿 같은 거 만들고 하셔서 오픈하기 전과 오픈 후부터 꾸준히 하셔야 되는 홍보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뭐냐? 이 다음은 이제 머니, 돈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빨리 입소자를 채우고 싶어. 어떤 사업이든 그래요. 투자를 해야 사업이 흥합니다.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만 돼요. 자, 그 다음은 마트 광고가 있어요. 대형 마트에 가시면요, 커다란 전광판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또는 카트에 사진으로 시설 소개 같은 거 써서 딱 붙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카트 200대당 얼마, 대형 전광판은 6개월에서 1년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요. 단점은 비싸고 단기간이 안 돼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1,000만원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해봤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는 마트가 그닥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선택사항이시고요. 그 다음 버스 광고. 자, 우리 동네를 지나는 마을버스나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에, 이 버스 딱 타면 손잡이 있는데 위에 천장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셨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시설 사진하고 홍보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최소 300에서 600만 원이고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비용이 비싸지, 마트보단 싸지만 이것도 비싼 편이죠. 키워드 광고나 돈 안 들이고 블로그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버스 광고 정도는 내가 뭔가 앞에 네 가지만 들은 부족한데 싶으신 분은 버스 광고 정도는 추가로 더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그 보호자님들, 특히 우리 주부분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 다음 내가 이제 이것까지 해보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지역 TV 광고입니다. 우리 시설 동영상을 멋지게 딱 만들어서 30초에서 15초짜리 영상으로 제작한 다음에 그거를 지역 TV에 불특정하게 랜덤하게 계속 기간 내에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것도 거의 600에서 1000단이고요. 뭐 보통 500회 송출 뭐 이런 식이에요. 뭐 1000회 송출. 근데 이게 랜덤하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딱 고정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아주 불특정하게 이 영상을 광고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닥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 9년 동안 시설을 뭐 요양시설 여러 개, 뭐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다 운영하면서 지금 말한 모든 홍보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한 4가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실 것. 그리고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TV나 버스 그런 광고를 좀 투자를 해서 마트 광고 같은 것들 해보실 것. 그렇지만 그 밑에 TV, 버스, 마트 광고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닥 높지 않은 듯하여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요 가진 돈 다 팔고 집이니 뭐니 다 팔고 첫 26인 요양시설 오픈해서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아주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안이 부유한 편이 아니었어요. 집안이 부유한 편을 넘어서 빚쟁이 집안이었어요. 그 빚이 저한테 부모님의 그 어떤 사업이나 주식 실패로 인한 빚이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다 넘어왔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대학교도 2년 동안 복학을 못했습니다. 대학교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에 딱 한 번 쉬고 하루 14시간이라는 세차장 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열심히 뭐 공부하고 해서 이제 대학병원 10년 생활해서 모은 돈과 나머지 자금으로 어렵게 작은 상가를 매입해서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가진 돈 하나도 없고 돈 받을 곳 없겠죠. 지옥 같았어요. 처음 오픈했을 때 저는 메르스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입소자도 없는데 가진 돈은 비상금은 없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해서 매일 아침부터 오후 내내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우리 요양시설이 속한 시와 그 주변 시까지 돌면서 계속했습니다. 식당 가서 분식점 가서 라면 하나 딱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면 전화 와요. 입소 상담 왔다고. 그러면 그거 사장님 이거 갔다 와서 먹을게요 하고 다시 가서 입소 상담하고 와서 다 불어터진 라면을 먹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활했어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현수막 광고나 뭐 전단지 광고나 이런 걸 돈 주고 누굴 할 사람 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고 요양시설도 번듯하게 오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제가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폭염이며 저녁이며 뭐 할 거 없이 현수막 제가 걸고 뛰고 꾸준하게 합니다. 이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전에 운영하던 시설에 있던 시에서는요 우리 요양원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매번 걸려 있으니까 내가 요양원에 관심이 없어도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번 걸 때 20개씩 걸거든요. 보통 초짜 때는 5시간은 걸려야 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현수막 뭐 이제는 프로페셔널하게 돼가지고 한 2시간이면 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에는 저 요양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한테는 치매 부모가 없어. 나는 모셔야 될 부모가 없는데 내 지인 중에 누가 야, 너 혹시 요양원 뭐 근처에 아는 데 있냐? 우리 엄마 아빠 뭐 몸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 거기 재활플러스 어디 근처에 요양원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즉 마치 랜드마크처럼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대명사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1년 이상 꾸준해야겠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꾸준하면 돼요. 여러분들 처음 오픈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지옥 같아요.
입소자가 빨리 차야지라는 고민 속에 적자는 계속 나고 나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누구나 다 갖고 시작합니다. 그걸 버티시고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노인이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제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 그거 해는 봤어? 안 된다 하지 말고 그걸 해는 봤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다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노력해보고 안 된 거면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해봐야죠. 왜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입소자 안 차, 남들보다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죽어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얻어서 사업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